네, 시장 진단과 함께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 전략실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지만 또 환율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코스피 단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지금 한 1,390원대에 올라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이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의 요인으로는 단기간으로 이제 5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급등하는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그 급등하는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그래서 지금은 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일 이평선 한 3,1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환율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1,390원 정도의 수준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한 1,350원대에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사실은 달러를 너무 강세로 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너무나 약세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은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8월 1일이 되는 시점에 갑자기 이제 내용들이 뒤바뀌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밸류업에 대한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하방의 견고함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방은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3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몇 달 사이에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코스피 상승 동력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선반영된 부분들은 일단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 정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반영이 되었지만은 선반영된 부분들은 아직 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이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정책들이 배당분리과세라던가 집중투표제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JP모건이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 내 5,000포인트 정도를 전망을 하면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제 조건으로는 정부의 밸류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해서는 펀더멘탈 개선, 수급, 글로벌 투자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동력에서는 이제 펀더멘탈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주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대한 섹터들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 상향돼야 되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이슈가 있죠. 하이닉스가 어제까지는 뭐 전부 다 이익이 상향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하향 리포트 그 중립이죠. 중립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 오늘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오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뭐 이익 전망치는 사실은 뭐 컨센이 계속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익이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 이후로도 계속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와 관련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도 좀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도 업종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모멘텀이 좀 향상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뭐 방산, 조선, 전력기기,
화장품, 미용기기 이러한 섹터들은 뭐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과 관련해서는 연초 이후로 이제 5월 말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4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6월 초부터 현재까지는 오히려 이제 4.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작년도에 이제 24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머징 마켓의 그 펀드의 비중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비중이 11%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5월 달까지 봤을 때는 한 9% 정도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탁금도 최근에 이제 6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조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67조 원 정도로 한 10% 이상 늘어난 부분들, 증시에 대한 대기 매수 자금 자체가 늘어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급 쪽에서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센티와 관련한 부분들은 글로벌 투자 환경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뭐 9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뭐 가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유동성 재정 정책을 좀 많이 집행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하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기업들의 신용등급 정기 평가 결과가 있었는데 모든 신용평가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섹터가 조선과 방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조선 계속해서 좋다고 보십니까? 네, 뭐 조선은 계속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이클 자체가 이제 보통 15년 주기로 업사이클, 다운 사이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업사이클로 돌아선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단에 이제 조선업을 했던 기업들이 아니면 국가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더 늘어나는 부분들,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가 측면, 이익 측면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주 모멘텀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LPG 인도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군함과 관련해서 건조할 수 있는 부분들,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계속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의 제조 기술력이 없는 부분들을 한국이 반드시 좀 메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계속 구조적으로 좋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초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딱 눈에 띄는 섹터였죠. 조선이 그랬죠. 반드시 이제 담아야 되는.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서 다른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저PBR, 뭐 배당주 이런 기업들이 이런 섹터들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좀 갔었던 부분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불투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한 섹터는 또 조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이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축으로 단단한 뭐 투자처로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폭 성장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0% 정도,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121%, 현대미포가 한 300% 정도 가량 QOQ로 해서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은 좋을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주에서 나왔던 차익이 그 유동성이 지주사나 금융 쪽으로 쏠렸는데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다. 구조적으로 성장 추세에 있는 만큼 조선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방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도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방산도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나와서 몇 번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의 미국 없는 세계와 셰일혁명이라는 그 책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책이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에서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의 전쟁,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대해서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예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다가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분쟁들이 크게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해 놓은 네. 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부분들은 이미 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 대해서 방위비를 좀 늘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의 5%까지 이제 증액을 하는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조금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독일 정부가 라인메탈의 수주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메탈은 한 2년 정도는 독일 그러니까 정부에 납품을 해야 되는 물량으로 차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라인메탈의 물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쪽으로 수출을 좀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방산 기업들이 원래는 이제 내수에 집중이 되다가 22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수출이 늘어나는 그렇죠. 부분들이 해외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40%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난 부분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라인메탈이 지금 한 60배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23배, 26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17배,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현재가 25배, 내년도가 23배,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 현재가 17배, 내년도가 13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조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과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네. 방산도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자금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 만약에 다른 섹터들이 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하고 방산은 같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섹터라고 생각하면서 단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 조선과 방산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좀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도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하이닉스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골드만의 리포트와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사실 최근에 하이닉스는 잘 갔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힘을 내지 못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 앞에서 많이 언급됐으니까는 좀 네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소부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AI 주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반적인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PC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레거시 반도체들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부장도 상승하는 폭이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은 반대적으로 HBM에 대한 낙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선별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전자의 CCL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의 MLB라던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TC 본더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었지만은 경쟁자들이 좀 진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낙수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들이 각각 A식으로 해서 설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좀 진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켓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ISC라던가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별돼서 조금 한 섹터로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종목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TSMC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고가까지 경신을 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술주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요즘은 좀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풀어볼게요. 네, 저는 둘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TSMC의 기업 이익이 1월부터 6월달까지의 매출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40% 정도 좀 급증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그대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신고가를 가게 되는 부분들로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H20에 대해서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까지 좀 풀어준 부분들,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내년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A식 반도체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는 이제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로 계속 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한 그리고 AI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네.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팔란티어, 오라클 이러한 기업들이 기업 이익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반도체 스마트폰의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그 하드웨어 쪽이 주가가 좋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좋았던 부분들이 좀 이게 주가가 앞뒤로 이제 나뉘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동시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네.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주의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제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관련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크립토 위크로 정하면서 그 사이에 가상자산 또 관련주들의 시세를 내줬었죠. 하원에서 제동에 걸렸던 가상자산 법안 절차 표결이 다시 가결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그 법안이 통과될 통과가 거라고 될 것 좀 같죠.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체적으로도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도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20% 정도 급등하면서 나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가상자산을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넣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시장의 큰 변곡점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미국 기업들, 코인베이스, 로빈훗, 마라홀딩스, 서클 같은 이제 네.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 대형은행들도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로 돌아와서 실적과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라임데이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K-뷰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까지 K-뷰티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내줬습니다. 화장품주 유망하게 보십니까? 매우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차별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의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되게
비싼 제품이었죠.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다 보니까는 원료를 다 보면서 이제 그 바르기를 소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 성분을 보니까 상당히 좀 유사하고 가격은 더 낮고 그다음에 K컬처에 대한 확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지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별성 때문에 글로벌로 좀 침투했던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하고 좀 비슷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TSMC가 만들었다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디브랜드가 그런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면은 우리나라 코스맥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ODM 하는 업체들이 이런 거를 좀 만들어주는 이 구조 안에서 거기서 또 하나는 이 유통을 해주는 유통 마케팅을 해주는 실리콘투라는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중동하고 유럽, 미국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확산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화장품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차별성이 이제 글로벌로 침투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부각이 되면서 K-뷰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실적 성장까지 뒷받침되니까 화장품주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건설 섹터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종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업종은 사실 이제 국내에 대한 뭐 재건축에 대한 뭐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 발주, 그다음에 공공투자 확대와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DLENC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SMR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EPS 상향되면서 목표 주가가 좀 상향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주식 시장을 하나의 자산의 축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설은 전반적으로는 크게 호황을 맞이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보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무작정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융지주 흐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았죠. 상법 개정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섹터였고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0.4배, 0.5배 정도에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0.6배에서 0.7배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그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 PBR 1배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금융 계열사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권, 그다음에 자산운용, 보험 그 안에 포트폴리오들이 좀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있어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우상향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즉 이제 하방이 조금 어느 정도 견고한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시장 전략 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7월달, 8월달에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유념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의 TJ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채워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금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가시면은 하반기에 좀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해봤습니다. 이준석 우리자산운용 상품전략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